안녕하세요. 초록모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간호학과 병원 실습에 관한 영상이에요. 실습이라고 하면 뭔가 쉬워 보이죠? 하지만 막상 점수를 못 받으면 속상한 과목이에요. 이번 영상 참고하셔서 조금 더 수월하게 실습하시고 A뿔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실습 나가기 전에 궁금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소소해서 물어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저도 그랬고, 동기들도 그랬고,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들을 모아봤어요. 실습할 때 필요한 준비물이라던가, 데이, 이브, 나이트 근무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했고, 실습 과별로 미리 공부하고 나가면 좋은 것들, 그리고 케이스에 관해서 알려드릴 건데, 이런 것들 말고도 숙소는 어디에서 어떻게 구하는지, 아니면 옷은 편하게 입고 출근을 해도 되는지, 혈압 잴 때 어느 수치까지 올려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만약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 것들이 생기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열심히 답글 드릴게요. 제일 먼저 준비물에 대해서 말하자면 꼰대스럽긴 하지만 인사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첫인상이라고 하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막 거창한 90도 배꼽 인사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출근했으면 안녕하세요. 점심시간에는 식당 다녀오겠습니다. 퇴근 시간이면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인사만 해도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 엉덩이가 가벼워야 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솔직히 서 있는 것도 힘들고 내내 돌아다니면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눈치 있게 앉아있다가 선생님들 하고 계시는 거 따라다니면서 보면 좋게 봐주실 거예요. 세 번째로는 눈치가 있으면 실습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나중에 취업하고 나서도 편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케이스 작성을 하려고 EMR을 보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 방금 앉았어요. 근데 닥터가 보호자랑 같이 오더니 CT나 MRI를 보면서 보호자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그런 센스? 정말 당연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주위를 잘 못 보는 친구들을 잘 챙겨주세요. 그 다음 필요한 것들은 초침 있는 손목시계. 바이탈 할 때 정말 필요하죠? 요즘에는 스마트워치 많이 사용하셔서 상관은 없겠는데 이럴 때는 아날로그가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워치는 비싸고 소중하잖아요. 아껴주세요. 그리고 평소에 편하게 사용하시는 펜이 있다면 그 펜이랑 네임펜이 있다면 편하더라고요. 또 궁금할 때마다 적는 수첩이랑 포스트잇도 있으면 편해요. 저는 일부러 수첩을 구겨지지 않는 단단한 종이로 커버가 된 수첩을 주로 사용을 했는데 그 단단한 판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가끔 선생님들이 누구 환자 바이탈 좀 빠르게 재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포스트잇에 적어서 날아가지 않게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드렸던 것 같아요. 실습 나가기 전에 가위를 선물로 많이 받곤 하는데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네요. 끝나시의 경우에는 실습복이 너무 얇아서 비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어놨고 흰색 양말이나 이름표, 휘장은 꼭 달고 다니라고 하는 수선생님이나 교수님이 계셨어서 적어봤어요. 실습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데이, 이브, 나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근무 시간은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데이 같은 경우 7시에 출근해서 3시나 4시에 퇴근하고 이브닝은 2, 3시에 출근해서 10시, 11시쯤에 퇴근 나이트는 10시, 11시쯤에 출근해서 8시, 9시에 퇴근하는 걸로 나눠져 있는데 병원마다 다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보통 실습하는 학생들은 데이나 이브닝을 주로 하게 될 거예요. 근무표는 수선생님이 짜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조가 나눠진다면 데이랑 이브로 나눠져서 실습을 하실 것 같네요. 저는 관리 실습할 때 나이트도 했었는데 보통은 데이나 이브닝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과별로 미리 공부해 가거나 알아가면 좋을 정보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과별이랑 특수부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봤어요. 간호학생으로 실습을 나간다. 이러면 바이탈을 가장 많이 잴 거예요. 바이탈이랑 PST 이 두 가지 정상 범위는 꼭 알고 가셔야 하고 그래야 비정상적인 수치를 봤을 때 담당 선생님한테 말할 수 있겠죠? 가장 먼저 내과 병동에 가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바이탈이나 PST 정상 범위를 알고 가는 게 좋고 내과 병동이다 보니까 IO 측정을 할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가면 좋아요. 그 다음은 외과인데요. 외과는 OP가 많아요. 그 뜻은 스페셜 바이탈이 있다는 뜻이고 시간에 맞춰서 바이탈을 재야 한다는 거예요. 아픈데 자꾸 바이탈을 재러 와서 환자분이 짜증이나 화를 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바이탈을 재면 좋아요. 그리고 OP 전후로 무슨 간호가 달라지는지 환자를 수술실로 내릴 때 선생님들이 어떤 프리메드를 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유심히 보면 컨퍼런스 때 교수님과 할 이야기도 많아질 거예요. 소아과의 경우에는 성인과 바이탈 정상 범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수치라던가 재는 방법들을 알고 가야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아과 실습이 따로 있었는데 니큐에서 실습을 하다가 갑자기 소아과에 가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공부도 안 했는데 바이탈을 재우라고 하니 당연히 안 들리겠죠. 아파서 우는 애기들이 대부분이고 보호자분들이 상주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긴장이 돼도 긴장하는 티가 나면 안 돼요. 애기가 아프니까 보호자분들은 당연히 예민해요. 그래서 태어난 척 공부 많이 하고 나온 간호 학생인 것처럼 행동해야 돼요. 그래도 다행인 건 소아과 바이탈은 루틴으로 BP를 안 잰다는 거예요. 거의 다 체온이랑 펄스만 재는 애기들이 대부분이라 펄스를 재는 방법에는 청진기를 들고 가서 애기의 등에다가 놓고 청진을 하면 엄청 빨리 뛰긴 하는데 잘 들려요. 근데 청진기가 차가우면 애기들이 놀라니까 따뜻하게 데워서 청진하는 센스가 필요해요. 체온 재는 거는 성인이랑 똑같이 고막 체온으로 재면 되는데 저는 애기들 눈높이에 맞춰서 삐 소리 나는 거 한번 들어볼까? 우리 여보세요 한번 해볼까? 이런 멘트랑 함께 바이탈을 했던 기억이 나요. 많이 우는 애기들 같은 경우 지금 재면 체온이나 펄스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바이탈을 시도하는 게 좋고 보호자분들이 애기를 안고 있으면 그때 재빠르게 바이탈을 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정신과인데요. 좋아하는 과목 중에 하나여서 기대되는 실습이기도 했어요. 실습 나가기 전에 적어도 배경 지식이 조금은 필요한데 정신과 실습의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서는 폐쇄병동으로 실습을 많이 나갔었어요. 그만큼 환자분들이 많이 답답해 하시기도 했는데 간호학생들이 실습을 나오면 새로운 얼굴들이 왔다고 반겨주시기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해주셔서 라포가 잘 형성되기도 했었어요. 정신과는 저희가 간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가면 도움이 많이 돼요. 예를 들어서 편집증적인 사고를 가진 대상자한테는 다른 모습이 아니라 일관된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음성 증상, 양성 증상이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럴 때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만 알면 라포도 쉽게 형성할 수가 있어요. 주의할 점이 있다면 라포가 생긴 환자분들에게 병원에서 정해진 양 이외로 간식이나 커피를 더 드린다거나 하면 안 되고 대상자분들이랑 이야기할 때에는 병실에서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트인 곳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지역 실습의 경우에는 보통 4학년 때 많이 나가실 것 같아요. 보건소로 많이 나가고 저희가 하는 일들은 거의 없고 지역사회에 주민분들이 오시면 불편하지 않게 안내하고 도와주는 일을 할 뿐이어서 실습 기간에 사업이 따로 없다면 조용하게 지나갈 수 있는 실습일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핸드폰 배터리가 모자랄 수 있는 실습이 될 거예요. 특수부서 중에서 수술실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정말 추워요. 너무 추워서 실습복 안에 히트텍이라도 입고 오고 싶은 그런 정도일 거예요. 수술실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컨타에 많이 예민하다 보니 수술상에 너무 가까이에도 가지 말고 궁금한 게 있으면 밖에서 물건을 내주는 선생님들께 여쭤보면 쉽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적어도 내과적, 외과적 손 씻기가 어떤 점이 다른지, 가운은 어떻게 입고 장갑은 어떻게 껴야 하는지 알고 오면 좋아요. ICU 같은 경우 요새는 EICU, SICU, MICU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주로 많이 하는 의식 사정하는 거라던가 석션이나 위관 영양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지만 알고 가면 충분하실 거예요. CRRT 기계라던가 벤틸레이터는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알고 가면 좋지만 취직하면 다 배우게 돼 있어서 그리고 실습을 나가게 되면 다 설명해 주실 거예요. 과마다 학생 선생님들에게 시키는 범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같이 실습을 나갔는데 제가 있었던 부서는 1시간마다 바이탈 되고 유린 측정하고 PST, 체위 변경, 석션도 직접 해보고 그랬는데 다른 부서에 있는 동기들은 이런 거 저런 거 안 하고 멘탈 있는 환자분들 계시면 식사하시는 거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다 옵저만 해서 조금은 아쉬웠다고. 그 다음으로는 ER. 응급실에서 실습을 한다면 알아가면 좋은 것은 케이타스예요. 미리 알고 가면 어떻게 환자를 분류하고 응급 순서에 따라 간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실습 나가면 수 선생님도 설명해 주시기도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응급실은 주로 저녁이나 주말에 바쁘기 때문에 데이도 바쁘긴 하지만 이브닝 근무 때 더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응급실에서도 바이탈을 간혹 재기도 해요. 이제 케이스에 관해서 말하자면 케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자가 있어야겠죠. 보통 첫날에 수선생님이 정해주시거나 본인이 하고 싶은 환자를 결정하면 되는데요. 이때 입원 기간이 너무 긴 환자분이라면 나중에 검사 결과나 약물을 정리하는 데 힘이 많이 드실 거예요. 무조건 이런 환자분을 잡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케이스가 처음이라면 다른 환자분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 내일 모레 퇴원 예정인 환자도 실습을 하면서 관찰을 할 수 없으니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실습 기간에 계속 관찰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제일 베스트예요. 대상자를 결정했다면 실습생은 보통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시기가 바이탈을 돌 때예요. 바이탈을 하러 갈 때 환자 표정을 살펴본다거나 편히 주무셨는지 등등의 주관적 자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물어보고 모아오는 것도 좋아요. 좋은 케이스는 제가 대상자에게 관심이 많으면 잘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한 대상자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간호들을 다뤄서 케이스에 녹이면 돼요. EMR에서 가져와야 하는 정보들은 다 가져온 후에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정리하는 게 좋고 수첩에 예쁘게 적는다고 몇 가지만 적으면 나중에 필요한 자료들이 섞이기도 하고 한두 개는 없더라고요. 입원 동기라던가 과거력, 어떤 수치가 노멀하고 어버노멀한지 꼭 가져오셔야 하고 만약에 DM 환자라면 PST 결과가 어땠고 그래서 약은 무엇을 먹거나 인슐린은 어떤 거를 맞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케이스에 녹이면 돼요. 간호 진단을 잡을 때 저희 침습적인 치료와 관련된 급성 통증 이런 거 많이 잡잖아요. 그랬을 때 침습적인 치료가 어떤 게 있었는지 만약에 수술이 있다면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 통증 사정했던 그런 척도가 있다면 점수를 다 가져와야겠고 주관적인 자료와 통증이 있으니 진통제에 대해서도 오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통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런 것들을 가져오면 돼요. 교수님이 원하는 케이스는 거창한 케이스가 아니라 환자를 관찰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진단을 내려서 간호를 했는지를 보시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 교수님마다 좋아하는 진단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실습 다녀온 동기라던가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말을 줄이고 줄여서 만든 건데도 생각보다 너무 긴 영상이 된 것 같아서 속상한데 그만큼 많은 팁들을 드리고 싶어요. 실습하시는 학생 선생님들, 이제 실습 나갈 예정인 학생 선생님들 힘들겠지만 밥도 많이 먹고 힘내셔야 돼요. 그래야 면역이 떨어지지 않고 건강한 실습을 할 수가 있답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